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어서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그 지난 시간에 진행하다가 그 엘라스틱 서치 쪽에서 이제 그 심 디텍션 룰 지정 안 돼서 좀 제가 에러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활성화 시켜서 설정하고 이제 윈도우에서 로그 수집하는 거를 할 건데요. 우선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설정 이제 중에서 이제 제가 그 elasticsearch.yml 파일 설정하다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오류 나던 부분은 수정을 했고요. 그때 오류 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expect.security us API key enabled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도큐에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 값을 따로 안 넣었으면 true로 적용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지나치고 설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딱 지정을 안 해주니까는 설정이 제대로 안 됐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니까는 정상적으로 디텍션 룰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저 이제 여기 레퍼런스 보시면은 API 키 서비스 세팅이라고 해서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해서 적용을 했고요. 혹시 이제 이거 진행하시다가 안 되시는 뭐 설정 오류 나는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뭐 도쿄에서 한번 찾아본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면 할 테니까요. 혹시 이거 강의 따라오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디텍션 룰 지금 활성화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몇 개의 탐지룰을 켜놓고 탐지되는 걸 좀 보려고 했었는데 탐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어, 이 룰 설정을 활성화를 시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기본적으로 그 수집한 로그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주는 룰들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룰 네임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룰 네임이 뭐 넷캣 네트워크 액티비티라는 거 봐서 넷캣 프로그램이 이제 데몬에 올라오면 탐지를 하는 그런 룰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룰인지를 확인하시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룰을 누르시면은 이쪽에 이제 좌측에는 그 이제 이 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룰이 어떤 룰인지 하고 이제 이 룰의 위험도, 그리고 이 룰을 근거로 하는 레퍼런스 문서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이 정책이 오타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로는 이 정책은 이제 엘라스틱 혹은 이제 리눅스 기반 환경에서 이제 발생하는 로그에서 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윈도우 로그 비트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엘라스틱 서치나 리눅스가 아니고 이제 윈도우라는 태그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측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정의된 부분에 인덱스 패턴에 이제 어디 비트라고 해서 프로세스 네임이라는 걸로 이제 이 정책에서 탐지할 문자열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kQuery라고 해서 키바나에서 지원하는 커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kQL에서 이제 process.name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 필드에서 이제
필드명이 NC 혹은 이제 네켓, 이제 OR나 이제 AND 같은 경우는 논리 연산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는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 네임들에 대한 일치하는 로고가 올라오면 이제 이 경보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단순히 이제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엔드 옵션을 줘서 이 프로세스 네임이 단순히 탐지되는 거 외에 이제 바운드 소켓 또는 이제 커넥티드라는 옵션을 줘서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네트워크 통신하는 관에서 발생하는 로고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뭐 소켓 통신이 됐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네켓 네트워크 액티비티라는 탐지로를 활성화 시킨 걸로 경보로를 띄우겠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리눅스 쪽은 제가 뭐 봤는데 특별히 뭐 정책 같은 부분을 리소스 같은 거 말고는 제가 지금 잘 아는 부분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윈도우 쪽으로 할 거고요. 이제 윈도우 쪽 이렇게 찍으시면은 제가 지금 몇 개만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설치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이제 윈도우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룰들이 있고 조금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든지 이런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위험도 레벨이라든지 그 탐지하는 정책을 좀 적절하게 세워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실행시킬 일단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네,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룰이 이 룰이었는데, 이 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케줄러를 생성했을 때 탐지가 되게끔 하는 그런 룰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활성화 시켜둔 상태에서 제가 지금 호스트 가보시면은 수집하고 있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아까 보신 탐지룰 같은 경우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이벤트 액션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이 윈로그 비트 수집할 때 이벤트 액션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서를 생성을 한다든지 뭐 DNS 쿼리를 요청을 한다든지 파일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좀 큰 범위의 행위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사실 이제 뭐 파일이나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들이 윈도우를 사용하면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드 하나만으로 이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작업 스케줄러 옵션을 같이 주면서 이 작업 스케줄러가 실행될 때 이런 옵션이 이 작업 스케줄러의 이제 이게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작업 스케줄러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될 때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들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제 경보가 발생하게끔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 경보를 탐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뭐 윈도우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백신이라든지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서버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작업 스케줄러 같은 곳에 이제 스케줄을 걸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에 어떤 저는 그냥 CMD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작업 스케줄러에 저장된 작업이 이 작업 스케줄러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에서 이제 뭔가 런 되거나 변경된다든지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은 띄워주는 경보룰이고요. 이 룰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정기적인 검사를 할 때 또 동일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위협이 있어서 아무래도 오탐이 많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탐지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해서 다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예를 들면 이제 V3 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프로세스들을 따로 이제 빼는 정책을 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오탐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오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 시켜주는 것도 좀 실무에서 이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잠깐 말씀드렸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걸었던 스케줄로 이제 실행되면서 여기 지금 디텍션에 잡혔어야 했는데 안 잡힌 것 같네요. 지금 갑자기 로고가 안 보이는 거 봐서는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 이벤트가 그 디텍션을 탐지가 됐었어야 했는데 엔진이 좀 이상이 있었는지 탐지가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어, 아까 이제 보시면은 시간이 20시 38분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작업 스케줄로 그 CMD를 이제 임의로 실행시켰던 로그가 올라왔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파라미터들 하나씩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뭐 제가 파라미터를 따로 안 넣어서 그냥 이대로 문자열이 들어간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로고가 찍힌 거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를 확인을 하고 탐지류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탐지류를 가지고 와서 그 탐지류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거는 잠깐 그 예시로 그룰 확인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좀 많이 탐지되는 악성 코드들이 이런 PDF나 한글 파일 같은 문서형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이 탐지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샘플 파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VM웨어 환경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백신이나 이런 거 다 꺼둔 상태고요. 원래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안티 VM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영문으로 된 서류가 하나 찍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메일이 메일로 실제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디 이제 USB 같은 데 넣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PDF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PDF 파일이 있다고 하면 사실 보통 백신이나 윈도우 디펜더에서 대부분 검출이 되고 걸러지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강의고 좀 로고 같은 거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걸 지금 다 꺼둔 상태고요. 우선은 보통 PDF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을 할 때 PDF를 보기 좀 괜찮은 010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픈 소스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뭐 이메일 인증이나 이런 걸 하면은 개인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PDF 스트림을 좀 보기 편하게 뷰어로서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쓰는 게 PDF FID라고 아마 많이들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파이썬으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사용 방법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PDF ID 파이썬 파일 실행시켜 주시고 거기에 이제 검사할 PDF 파일을 넣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PDF 파일의 구조 정보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은
여기 이제 JS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을 많이 보고요. 혹은 이제 인베디드 파일, 뭔가 이제 삽입된 파일이 없는지 이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PDF 파일에 JS나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최초에 이제 뭔가 파일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이 되면은 어,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보통 여기서 걸리면 대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파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리면은 PDF 이제 스트림 덤퍼라고 이거는 아마 오픈 소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PDF 파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들별로 이런 식으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보실 수도 있고 스트림으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헥스값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이제 JS가 첨부됐다고 확인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볼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CMD를 이제 실행을 시키고 뭔가 그 파일 체크를 특정 경우에 이제 뭐 파일 체크하는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죠. 보통 일반적인 PDF 파일이라면 이런 행위를 하진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확인을 하고 어, 뭔가 이제 이 파일이 저장이 되면 뭔가 행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저 파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아까 저희가 실행시킨 파일이 어도비였죠. 지금 이거 제가 설정해둔 탐지 룰에도 안 걸리고 봐서는 하나씩 이제 육안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룰과 지금 PDF로
이걸 실행을 시켰을 때 저장을 한 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저장한 파일명으로 보면 이게 검색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잠깐 이거는 다른 게 검색된 것 같고 이게 뭔가 로고가 남아있는 게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처음 했을 때는 이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특정 경우에 이제 파일 생성하는 로그를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뭐 검색을 잘못했는지 해당 로그에 대해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거 따로 분석 한번 해보고 차주 시간에 다른 이제 한글하고 엑셀, PPT 쪽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제대로 검색은 안 됐지만은 그 이제 로고 수집해서 이제 CM으로 경보를 보고 해당 로고에 대해서 좀 검색하고 이제 그 탐지루를 좀 변경한다든지 생성을 한다든지 그런 걸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